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외적인 악재 그리고 대내적인 악재 모두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양상 나타났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다시 한번 17,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마감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 가까이 밀리면서 16,900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1.14% 내렸고 S&P 500 지수 역시 1.4% 밀리면서 2,000선을 재차 하회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장중 내내 하락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파락 출발하면서 17,000선을 하회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하루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날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상품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또 5% 넘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종목들, 에너지 섹터들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줄었지만 휘발유 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오펙의 감산 가능성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악재들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어제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소식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를 어둡게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은 수소탄 핵실험이 시장의 리스크를 조금 더 높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대내적으로도 적자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먼저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공장 수주는 0.2% 감소로 그래도 예상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ISM 서비스 PMI 지수는 55.3으로 기준치는 웃돌았지만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달 FOMC 의사로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 위원들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동의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지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추가 인상 역시 점진적인 인상 속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재차 17,000선을 하회하면서 16,900선에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요. 장중 저점 부근 유지가 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거의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전업종이 밀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5% 넘게 밀리면서 에너지 업종 지수는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관련 섹터들 하락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안기면서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저점을 낮췄고 1990선에서 마감 짓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상당히 좁은 범위였습니다. 변동폭이 크진 않았었는데 개파락 출발하면서 4,800선에서 4,860선, 60포인트 선 내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또 1% 넘게 밀렸고 전통 IT 섹터들, 이날 애플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대형 IT 섹터들이 일제히 낙폭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14% 내리면서 종가상으로는 4,835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날 대내적으로 시끄러웠던 하루 가운데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이슈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소식이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s Fisher, Markets Missing Mark on Future R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피셔 부의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피셔 부의장은 현재 북한보다 중국의 경기 불안정이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시장을 크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피셔 부의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3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를 감안했을 때 평가가 너무 낮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더 자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뿐 아니라 중동의 리스크 역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소식이 국제유가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rout resumes as odds of OPEC cuts sli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WTI는 5.6% 내린 33달러 97센트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5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이 오펙의 감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공급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이 두 나라가 오펙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날 오펙의 대표인 메흐디 아슬리가는 두 나라의 대립에 대해서 원유 시장의 최대 위협이라고 밝히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또한 한 오펙 회원국 대표는 인터뷰에서 두 국가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두 나라 대립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호재가 없었던 국제유가에 더 큰 악재로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 살펴봤고요. 또 지수별로 흐름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거의 전 종목이죠. 월마트 한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모두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역시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쉐브론 텍사코가 가장 큰 폭으로 밀렸고 그 뒤를 이어서 금융 섹터인 카드사 아멕스와 골드만삭스그룹 함께 밀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인텔과 애플 등 IT 섹터도 일제히 내렸고요. 월마트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종목들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쉐브론 텍사코는 4% 넘게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멕스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인텔과 애플 모두 2%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애플의 앱스토어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애플의 추가 성장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해 8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00 선을 장중에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머크사 등 제약, 헬스케어 섹터도 좋지 못했었고요. 이와 함께 비자카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도 1% 넘게 밀리면서 하락한 종목들의 낙폭도 컸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 하락권에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섹터는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요. 3.85%,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섹터, 자본재 섹터인 2.6% 하락을 보였었고요. 금융과 산업재, IT, 소재 섹터 모두 1% 내외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날 시장 대비 선전한 두 종목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날 시장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이날 CES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130여 개국에 추가 진출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60개국에서 190개국까지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울러서 중국의 서비스 진출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9.31%.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117 선에서 마감짓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인데요. 항공 섹터들은 이날 저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호전을 보였습니다. 일제 오르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국제 유가 섹터, 에너지 섹터와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델타항공이 0.7%,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0.92%로 1% 가까운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7%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유나이티드 콘티넨탈 항공과 젯블루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추천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와의 항공 거래가 차별화된 점이다.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내 가장 안전한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부진한 장 속에서도 선방한 기업인데요. 바로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새로운 국가들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CNN 머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etflix launches in nearly every country but China.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가전 박람회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0개 국가에 새롭게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는 현재 이 60개국에서 190개국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중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선동적인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있어서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북한, 또 시리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진한 장 속에서도 넷플릭스의 주가는 9.31%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입니다. 최근 이 식중독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폴레의 지난 4분기 이 동일 점포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전하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hipotle sales plunges as troubled chain gets federal subpoena.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치폴레는 지난 4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14.6%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11% 정도의 감소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폭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최근 발병한 이콜라이 대장균에 따른 식중독 여파로 매출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치폴레는 이 4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1달러 70센트와 1달러 90센트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2달러 49센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이날에는 미국 연방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3명의 사람이 치폴레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폴레가 이전의 명성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이 소식에 치폴레의 주가는 4.97%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유가는 더욱더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북한, 중국 그리고 상품 시장까지 대외발 악재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 역시 1% 넘게 밀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93% 밀리면서 다시 한번 1200선까지 재차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1.2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재고 급증 그리고 중국의 수요도나 오펙의 감산 불확실성이 커지는 악재였었고요. 5.6% 밀리면서 33달러 97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어제 북한의 수소탐 핵실험 등 안전자산 매기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온스당 1.3% 오르면서 1,090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락하면서 3달러 5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2.76% 하락했고 630선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여러모로 대발 악재 반영되면서 7% 가까이 오르며 20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468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핵실험 영향 그리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197원 90전까지 급등했고요. 달러 인덱스 보면 달러 약세 흐름에 99.22 레벨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하락하면서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올 들어서 처음으로 또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 영하 6도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주말까지 추운 날씨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